원기 110년 7월 10일, 오늘 7월 들어서 두 번째 공부일입니다. 먼저 우리의 본성을 돌아보는 입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익산 지역은 지금 막 천둥이 치고 벼락이 칩니다. 아마 서울 쪽도 전국도 다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게 다 천지을의 만생을 살리기 위한 작업으로 기대하면서 오늘 공부 천지은 정리하고 부모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우리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부터 논의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 공부가 이 나라의 운명은 물론이고 전 인류의 평화와 만생령의 극락을 향할 수 있는 적은아마의 정성이 되어지고, 또는 그런 안목을 열기 위한 저희들의 주춧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묵상심고 올립니다. 오늘은 천지은 마무리 지면서 부모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만은, 지난 시간에 조금 우리 공부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상의를 좀 하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또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를 재화 출가들, 특히 출가들은 간회가 있어 가지고 의무적으로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일기 발표들을 해요. 그래가지고 한 50, 60 넘어진 교부들도 그거 준비하느라고 꽤나 신경을 쓰더라고.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제가님들도 지금 토요일마다 하는 그 나 선생님이 주관해서는 그거 있고, 일요일인가 하든가 그 통영의 그 거산입니까? 건산입니까? 그 선생님이 많이 역할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공부 모임이 있고, 각 교당에서도 지금 한강교당에서 김상수 교수가 원래 의대 교수였거든요. 그 원의학을 중심으로 하면서 지금 치열하게 지금 공부 모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썼는데, 이게 법회는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리고 특히 법회란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하나 조금 말씀드리면, 예회란 말을 잘 써요. 제가 그 국사님한테 내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예해란 말은 그렇게 바람직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례 모임이에요. 그전에는 15일, 매달 3, 6일 해가지고 6일, 16일, 26일에 했던 거예요. 근데 군대에 있는 그 사관학교 그 청년들한테도 예햇날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법회하고 성격이 달라요. 정례 모임이 아니에요, 이거는. 궁극적인 절대 진리와의 만남, 기도를 하건 설법을 듣건 뭘 하건 간에 그런 의미. 근데 이게 법회는 아니에요. 지금 오늘 저녁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모임이. 그런다고 좌선이나 연부를 하는 어떤 수련 모임도 아니고 기도회도 아니고, 기본 성격은 강연, 회화, 원불교 훈련 과목들에 나와 있는 중에 강연, 회화를 중심으로 한 의견 교환, 요즘 현대말로 하면 세미나죠. 그래서 대학원에서 주로 이 강의가 주가 됩니다. 세미나 토론 교육이 대학원 교육이 중심이 되고 있으니까 방법은 이 방법에서 아마 할 거고, 그 대표적인 것은 티베트 불교는 그 저희 제자가 하나 와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주로 대론을 한대요. 가끔 보셨을지 몰라요. 그 사람들 보면 누가 하나 페딱지를 확 던져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확 던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대론이 시작되는가 봐요. 토론이. 근데 굉장히 치열하게 해요. 어떤 면에는 그냥 그 자분자분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논리 주장들을 많이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토론식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현재 제가 볼 때는 제가들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출가들도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교리에 대한 깊이와 토론의 폭이 우리만은 공부 토론 모임이 별로 없어요. 그게 활성화가 되어야 지금 교단의 교리가 훨씬 발전을 하겠는데, 물론 이것 말고 이제 법회라든지 기도회라든지 또는 가마를 주는 어떤 거라든지 필요했습니다만, 우리 공부 이 시간에 7시부터 모여서 하는 것은 연불은 앞에 한 10분 정도 합니다만은 주로 교리에 관한 깊이 있는 상호 간의 주고받음. 그래서 소태사님이 말씀하신 10사람의 법을 응해서 솔성여론에 있는 제일 좋은 10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좋은 법을 함께 공유할 뿐만 아니라 함께 찾아가는, 공유 생산해가는 모임이 바로 우리들의 이 모임의 기본 성격은 이것일 것 같아요. 물론 이 중에는 실력이 높으신 분이 있어서 필요할 때는 총체적인 정리도 해주시고, 또 그러고 나면은 굉장히 감화도 많이 받고 하죠. 참 다행이에요.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자체가. 그러나 기본 성격은 함께 공유해가면서 10사람의 법을 응해서 제일 좋은 법을 찾아가는 공부법이 지금 이 모임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봉사님도 지금 들어오셨네. 법사님도 오셨고, 몇 분들한테 따로 상의를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는데, 문제는 진행하거나 사회자가 잘해주면 아주 좋아요. 근데 진행 내지 사회자를 기계가 하면은 참 중간으로 잘하는데, 요즘 GPT가 하면은 꽤나 할지 몰라요. 그러나 GPT도 모르는 게 많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등고선이 상당히 높은 분이, 총체적인 걸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진행 내지 사회자를 하는 게 좋겠다 싶으나 그렇더라도 거기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돌아가면서 좀 하면 어떠냐 그 제안을 제가 드렸어요. 그때 서로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은 못해도 필요한 부분만큼이라도 어느 부분은 좀 해줬으면 하는 요청도 했고, 제일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발제를 해주시고 그 발제에 따른 질문과 토론이 있겠죠. 요걸 잘 해주시면 요 문제가 원활하게 지금 문제 제기가 되면은, 예를 들자면 지금 법사님 바로 세 번째 사진에 있습니다만은 법신부라고 천지은 관계가 어떨 거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에요. 과연 법신불과 천지은과는 같이 놀 수 있냐, 아니면 법신불이 화연해서 인간 삶에 필요하게 나타난 게 천지라고 보냐, 하위 차원으로 볼 거냐, 이런 문제들은 지난 시간에 조금 했거든요. 그럼 저하고 의견이 상당히 좀 구별이 되더라고요. 그럼 누가 오르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논의를 하는 도중에 저희들의 교리 이해가 훨씬 높아지고 그러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 하기 때문에 최소한 한 10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면 좋고, 한 2, 3분 문제 제기를 해줘서 보니까 발제 및 문제 제기를 해주면 그에 따라서 보다 나은 10사람의 의견을 찾아가는 의견 교환이 되지 않겠냐. 그 방법이 우선은 제일 필요하다들 공감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잘 안 하셔. 그래서 미리 문제들을 조금씩은 좀 드리고 하는 것이 어떨까라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무튼 여기서 제가 제일 먼저 봉사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어요. 그 봉사님이 봉사님은 진행도 잘하고 문제 제기도 발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 좀 해주시려고 했는데 원체 일이 바쁘시대요. 맡으신 일이 많아가지고 여기 참여해주는 것도 어떤 때는 막 자동차 운전하면서 오시더라고. 그래서 필요한 때는 중간중간에 참여를 관여를 하겠지만 전적으로 맡아서 하기는 우선 좀 뒤로 빼둬라라고 하시더라고요. 봉사님은 언제 한가하실런지 지금 모르겠어.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의 경우는 몇 분 좀 물어보니까 다 안 하시려고 그래. 그러고 또 바쁘셔 보니까. 다른 일들이 바쁘시고. 그래서 지금 겸사님이 기기도 다루시고 자료도 모아주시고 제일 애쓰시거든요. 별 수 없이 겸사님한테 상의를 했더니 그것까지 하기는 당신이 일도 많지만 조금 나눠서 좀 할 수 있으면은 어떠겠냐라고 해서, 아무튼 부분 참여는 자료 모집도 하고 미디어도 다루시지만 꼭 좀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부산의 귀사님 보고도 좀 부탁을 했는데 참석도 잘 안 하시잖아요. 자녀가 좀 아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면 오신대요. 그 다음에 원사님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원사님도 한사코 짜고 빠지시려고 하더라고. 그래도 어떤 때는 진행도 좀 하시고, 또 제일로 어느 문제, 교리 문제에 있어서 당신 느끼신 게 많아요. 보니까 특히 부산서 근무하실 때 참 어려운 고비를 우리 교법으로 많은 효과를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화들 또 있으실 것 같아서 문제 제기 내지 일화 소개도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익산의 문 선생님도 상당한 나름대로 견해가 있어요. 그러신데 그래도 총체적으로 특히 세사님은 상의를 드렸더니 건강도 그러시지만 좀 또 세사님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적인 고문 역할을 잘 해주시니까
거기 모시면서 필요할 때는 그러면 꼭 말씀을 좀 해주시라 했고, 여기 오 법사님께서도 들었더니 전체적으로 하시기는 힘들다 하시나 필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 제기라든지 하시겠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예를 들자면은 천지은과 법신불과 관계가 옳고 그런 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서로 주고받, 그러다 보면 상호 영향을 줘요. 그래서 결론은 그 위에 제가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는 분이 나서시면 몰라도 그러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 오신 분들이 제가 출가 대학원까지 합쳐서도 대학원 원불교학과 박사과정에서도 이만한 수준의 교리 문제를 다루려면은 시간이 항상 요청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건 사명감을 가지시고 원불교의 그 천주교에서 교리에 대한 깊은 논의가 되어져서 천주교는 오늘날 참 세계의 그 종교개혁도 넘어서고 현재는 현재대로 거기에 적응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희들도 한없이 앞으로 그게 필요하지만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보면 교단적으로도 상당히 그런 사명감이 있으실 거라고 하고 또 그만한 수준이 되셔요. 자, 혹시 저는 지금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혹시 견해를 한번 좀 한두 분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누구라도 좋으십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 저는, 선생님? 저는 교수님이 계속 하신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발제하고 어떤 경우는 제가 문제 제기하고 제가 진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일방적인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다만, 좀 부족, 몇 사람의, 이, 예, 저, 저희 이제 카톡방을 이렇게 예.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기 위한 기획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거기서 예, 이제 이 기획을 하고, 예. 그, 그러면 그거 교수님은 좋겠네. 진행을 누가 하시고, 하더라도 그 의견을 좀 모아서, 예, 예. 그거 좋겠네. 그, 여기서 나와서 직접 누가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하더라도 그 의견들을 좀 수렴해서 그 아주 좋은 방법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기획팀이 있으면은 예, 예. 한 의견을 수용을 해가지고 예, 예. 조 교수님 아주 이,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 이제 이 토론을 예,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 것인지 예, 예, 예.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조율을 하는 것이 있는 게 그리고 좋겠습니다. 지난 거에 대한 조금 반성과 평가도 좀 하면서, 예, 예. 예, 기획팀이 좀 있었으면, 예, 그거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이제 공식으로 몇 사람이 딱 모이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개인적으로 주고받고 해도 돼요. 특히 제가 중심에 늘 있으니까 저하고 연락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의견을 보내주시고. 예,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또,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대봉원입니다. 전에 구선스님하고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음, 이용선 교무님이 이제 지금 저 경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역할을 하시고 그 예, 이제 경사님께서 그 전체를 총괄하시되 그 이제 책을 한 권 가지고 뭘 할 때는 그 해석을 해 나가셨잖아요. 그리고 예, 서로 이제 예, 지금 그 모델을 이제 경사님께서 구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여기 지금 방금 말씀 몇 면을 다 소개했지만은 그렇게 그 이용승 교무님처럼 할 사람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러기는 지금 해.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조 예, 교수님까지 말씀하시가지고 경사님 말씀하시고 조 교수님 말씀하시는 머리에 예, 정답이 나와버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음, 그러니까 지금 별 뭐라고 하노 제 말로 별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예, 지금대로 하시되 그
지금 혼자 하니까 혼자 발제하고 혼자 사회 보고 혼자 토론하고 하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간다. 그거는 이제 본인이 아셔버렸잖아요. 아셔버렸으니까 예, 그걸 조 교수님께서 기획팀을 만들어서 그래 하자. 그 기획팀도 이제 고정적인 기획팀이 아니라 그때 이견이 있는 분들은 에, 경사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서 하는 그거지. 뭐 서로 모일 수도 있고 예, 기획팀이라 예, 하면 실질적 기획팀 예, 그런 예, 상징성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작용하면은 되겠네요. 예, 이대로 나가지. 지금 이용선 교무님이 하듯이 그리 할 사람이 없어. 지금 그래, 이제 어떤 책을 우리가 지금 교전을 해가지고 정견을 가지고 나가니까 예, 정말 이제 제가 이용선 교수님 할 때 그 비 있을 때는 제가 그 책을 갖고 했거든요. 사회를 예,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사회를 제가 해 나가면 좋겠는데 예, 저는 지금 나이도 많고 듣고 이렇게 이제 그때 반응하는 거는 몰라도 이 예. 주도적으로 끌어나가는 거는 지금 역부족이고 또 아는 것도 천단하지만 역부족이고 그것도 알바하는 데 있는 시간이 있고 현상이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셔 지금. 지금 그러게 조성식 교수님과 예, 경사님 발언에서 이미 정답이 나온 것 같아요. 별 음, 다른 도리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그저 그때 봉사님 계셨지만 구선님과 공부 책 한 권 끝낼 때 참 재밌게 했거든요. 있었어요. 예. 예. 그런 식으로 근데 해. 그때 이제 좌장은 실은 구선 스님이었어. 예. 예. 근데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는 이제 저도 하지만 지금 세사님 같은 분이 있으니까 아주 예. 좋아요. 지금 하기가. 그러니까 예. 예. 자, 그냥 짐을 혹시 지시고 그냥 짐을 맡아 지시고 그냥 가십시다. 경사님 미안합니다. 예. 자, 다른 분 혹시 한번 참고로 그래도 원사님 뭐 있으세요? 원사님이 따라오시겠지. 아쉬워. 따라가는데도 그래도 의견이 있으시겠다니까. 막 이래 해가면서 어필 해가면서 따라오시겠지. 예, 예. 그 저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아, 그래요? 따라가겠습니다. 예. 우선 또 문혜정님 어떠셔? 문 교수님. 예. 성타원님? 강남에 두 분이나 계셔. 현타원님도 계시고. 성타원님 혹시 예, 부담은 안 드릴랍니다. 네, 더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재미있게. 그 현타원도 혹시 의견 있으시면은 조금 보태시고. 없습니다. 예, 조 교수님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예. 겸사님이 그래도 너무 애를 쓰시지만 그래도 혹시 좀 있으시면은 그 뒤에 제가 전화도 한번 드렸습니다만 더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저도 예, 이때까지 나온 의견에 공감을 합니다. 예, 사실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총체적인 걸 다 바라보고 진행을 하는 사람이 봉사님이 막 할 수는 있겠지만은 시간이 예, 좀 허락이 않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예, 교수님이 이때까지 해주시되 예, 조 교수님 말씀처럼 어떤 예, 기획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 자주 사후 어떤 이거는 평가 고정적인 건 반성 아니에요. 같은 기획팀은 누구나 그런 다 해가지고 지금 필요시에 하시니까 예, 예, 아주 의견들이 거의 같으시고 그러시면은 세사님이 혹시 한번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샤사님도 그만 따라오자. 하겠대. 샤사님 한 말씀 하십시오. 샤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쭉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고 예, 또 지금 아주 사실은 뭐 노대훈 교수님께서 이렇게 쫙 경전 체계를 네,
교상 판석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조 교수님 좋은 의견대로 각자 문의나는 걸 뭐 사전에 또 교수님께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다시 또 배웠던 거를 다시 또 말씀드려서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지금 진행해 오는 거는 진행 오신 대로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예.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설성열에 있듯이 여론에 있듯이 10사람의 법을 응해서 가장 좋은 법을 찾아가는 노력. 이게 제가 볼 때는 어디 가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군대에서 이러고 있다가는 이미 적군이 다 점령해버려요. 군대에서야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작전을 할 때에는 또 치밀하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희들 공부는 조금 시간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모두들 말씀하시듯이 서로 간에 십시일반으로 가장 좋은 법을 아마 성현도 결국은 나를 따르라 하는 성현보다는 제자들하고도 같이 계속 보충을 해가고 하는 그 성현이 제대로 된 저는 성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예, 공부 방법은 여기까지 그러면 조금 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그거 말고 제가 꼭 하고 싶었었는데 법신불에 관한 문제가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여기 지금 좌우에 있는데 그 이론상 진리에서부터 이건 완벽하게 문장이 충분히 이해가 간다 하기에는 자기 안목이 있어야 보여요. 근데 그 안목은 안목 높이에 따라 달라. 8분응선 간 사람은 그 정도 이해하고 5분응선 간 사람은 그 정도 이해해요. 근데 9.99 이렇게 간 분은 거기까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론상 진리에 대한 문제는 상당한 기간을 통하면서 다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론상 진리는 절대짜리인데 그 절대가 개송해 보면은 구공구족 진공묘유로 먼저 설명을 하시고 그게 원리편 교의품 7장에 보면은 공원정으로 또 설명을 하셔요. 근데 정전에는 없어. 공원정이 이제 물론 지공무사라든지 원망구조검은 좋은데 거기는 또 공이 빠져 있어 사실은. 그런 면에 그 부산에 있는 정선생 해운대 거기만 해도 소태사님의 법문 최종적인 법문은 공원정이다 그걸 주장을 했사시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거를 구공구족이나 공원정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거냐 하는 문제는 아직은 상당히 서로 간에 논의를 해야 할 문제이나 제가 볼 때는 개송서부터 거꾸로 나가서 서원문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론상 진리로 가는 순서를 해서 이론상에 대해서는 하는 데까지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펴본 그 입장에서 교도들한테는 이런 시간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효과가 없어. 그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법신불 이론을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하십시다 하고 제가 자꾸 그쪽으로 무리하게나마 유도해 왔어요. 그래서 어렴풋이나마 저는 공부 많이 됐어요.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하고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던 때보다도 훨씬 여기서는 제가
이 부분 생각 못했었네요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저는 많이 도움이 됐는데 다른 분들의 경우는 그걸 안 할 수가 있죠. 또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지만 당신 수준에서는 지금 그렇게 급한 문제가 아니야. 그럼 우선 당신 생활에 맞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 그런데 거기다가 맞춰서 할 수는, 아까 이게 법회도 아니고 기도회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혜를 짜내는 세미나식의 공부라고 하는 면에서 이론상을, 법신물 이론을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는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신물 이론에 관한 얘기는 그대로 적용하면은 원불교 마음 이론하고 똑같다 그거예요. 마음 이론이라는 것이 항목이 따로 없어요. 마음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 마음의 속성은 뭐가 어떻고, 이것을 제대로 지금 다룬 데가 없어요. 그걸 앞으로 우리들이 찾아내야 하는데 벌써 이론상 진리에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론상 진리를 근간으로 해서 그것을 마음에 적용해서 보십시다라고 했고, 그게 1대력, 무한절대짜리, 그게 2대력, 구공구조, 그게 3대력, 공원중정, 그게 이제 4대력, 그러면 사은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은은 현상으로 가버려요. 상라가정인데 원불교는 그 4로까지는 안 가고 8대력으로 가버려요. 그냥 1, 2, 3, 8이 똑같은 얘기들을 조금 구체적으로나 생략해서 한마디로 하느냐 하는 차에서 1, 2, 3, 8이 가요. 요게 불교에서는 최종적으로 10으로 받아들입니다. 한국 고유신앙도 10이라는 용어로 해서 이건 세계 인류 공통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보이는 게 8대력으로 지금 설명을 해놨습니다. 8대력을 팍 줄이면은 3대력입니다. 그런데 요 8대력은 신앙으로 하면서 3대력은 수행하고 늘 생각해. 왜 공원중정을 갖다가 수행만 하냐? 신앙이 이루어지려면 3대력을 근간으로 한 것이고 그 3대력을 더 줄이면은 진공묘유 구공구족이다. 더 줄이면 일원이다. 그런 면에서 요 면을 상당히 깊이 있게 다뤄놨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하신 분의 도움이 굉장히 커요. 윤홍식 씨를 그래도 눈여겨보세요. 윤홍식 씨가 굉장히 이런 유학, 불교학, 힌두학, 서양철학 모든 걸 연결시키면서 원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은 종교가 거의 없어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연결을 쭉 시키는 작업을 보면 윤홍식이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영원불변하다, 무소부재하다, 전지전능하다, 요거 제일 쓰지요. 기독교에서. 이건 기독교에서 따간 게 아니라 실은 힌두가 제일 세계에서 이거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양명을 보면은 양지양릉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전지는 양지에 해당돼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진리와 지혜가 갖춰져 있다서 리지까지는 얘기해요. 비는 거기서 나온 걸로 설명을, 지금 오정보 법사님이 그 부분도 저하고 이제 의견이 어떠신지 몰라요. 자비가 불교에서는 진리와 지혜가 갖추어지면, 그래서 리불, 지불 그러거든요. 이치를 깨달은 지불이 되면 거기서 자비가 파생한다 해서 자비는 그 다음으로 봐요. 근데 저는 자비는 특히 대사님이 그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진리를 깨치면 자비가 나오기도 하는데 자비를 노력하면 진리를 깨친다고 거꾸로도 얘기하셔요. 자비와 진리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어느 것이 더 먼저고 어느 것이 후가 아니다 그거예요.
근데 불교인들은 꼭 흔히 말하길 진리를 못 깨치면 자비가 안 나온다. 그걸 먼저 주장해버려요. 제가 볼 때는 기독교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더 접근한다 해서 거꾸로 얘기도 해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요즘 신문 기자였던 김상훈 씨 워칭 2. 거기는 하나님은 법신불은 진리요. 법신불은 광명이요. 그 광명은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조해서 제가 몇 분들에게 워칭 2를 책을 보내드린 게 있죠. 요게 양지, 양능, 전지, 전능한데 이 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만능을 한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비화육이라는 의미가 더 들어있어요. 이게 특히 대레사 가면은 양능에서 뭐 할 거냐? 만생령을 살려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유교가 만물화육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정말 멋있더라 해서 저는 천지은혜 응용무렴도 좋지만 그 응용무렴을 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얘기하려면은 만물화육이라고 하는 의미를 꼭 보태서 얘기해 주는 게 응용무렴이라는 얘기를 훨씬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기독교가 그렇고 그보다 그 원리인 힌두가 그렇고 불교에도 리지비를 그래갖고 같이 넣어요. 특히 유교가 아까 만물화육 얘기하고 그러고 이 영기질이라고 할 때 천지은에서도 볼 때 주로 기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고 오늘 또 그 초상집에서 만났습니다만 유학을 전공하신 교학과 정년하신 분 속에도 리를 강조해요. 이기질이죠. 유교에서는 영기질이라는 용어보다 이기질하고 도가에서는 신기정입니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근데 주로 기 정도나 리 얘기가 많이 나와요. 천지팔도에도 보면 이 리가 더 중심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리만이 아니라 좀 더 들어가면 영적인 존재다. 대령. 그게 천지식이고 천지신명이시에요. 이게. 그런 점에서 이것을 못해도 이 왜 굳이 3대력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전에 원사님하고 조금 저하고 이 부분을 얘기를 좀 했었죠. 그때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다 싶었는데 존재론에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이 3대력 할 때. 존재론으로서의 완성세계. 존재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인식에서 완성세계. 천지식같이. 그 다음에 가치에서의 완성이라고는 삼방면을 물론 그것도 넘어서죠. 진리 자리는. 그런데 이렇게 해줄 때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복잡한 걸 얘기를 꺼낸 것 같아도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 그 교학을 보다 조금씩 이해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해서 최소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그 어느 측면에서 조금도 부족이 없는 이게 공원중정입니다. 공원중정. 그리고 이런 3대력을 바탕으로 우리들이 인간이 노력하는 자세 이게 진인사라고 저는 봅니다. 하늘이 다 된 건 아니에요. 애쓰는 하늘이 되려고 천인합일이 되려고 애쓰는 실지기도예요. 실지기도라는 것은 며느리한테 가서 불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좌선을 하고 본래 공적 그 자리에 들려고 애쓰는 연부를 하고 있는 행위 그것도 실지기도예요. 그 자리 삼매는 아직 안 들어갔잖아요. 그게 경입니다. 공자가 이걸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도 기독교도 그렇고 이 유교도 그렇고 우리나라 고유신앙도 그렇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절대의 영역 이 영역은 아직 끝났다라고 보지 마라. 끝없이 갈 뿐이다. 그리 되면은 천인합일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인합일은 이상과 목표예요. 어느 날인가 어느 성자가 천인합일로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공자 입장하고는 달라요. 끝없이 그러고도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게
공자 입장이고 우리나라의 단군 신앙에서도 이런 자세입니다. 이 원불교도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사막, 지금 사은 들어갔습니다. 사막과 사은, 이것은 주로 보은행이고 이거는 주로 수행이라고 하는데 천인합의를 향해 가는 인간적인 최대의 노력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요렇게 지금 해서 이 천지 사은을 할 때에도 사은은 법신과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이기는 한데 법신에 향하려고 애쓰는 인간적인 노력, 요게 사은 신앙이지. 그러니까 법신 합의의 신앙은 꼭 깔려 있어야 돼요. 사막 수행도 인간적인, 우리로 말하자면은 사막 수행이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막 수행을 얘기할 때는 꼭 참고를 할 게 유교에서 한 내용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봐요. 거경, 궁리, 역행, 이건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요게 우리가 사막을 할 때는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좀 왜 자꾸 다른 걸 하는가 할지 몰라도 그럴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요 사막은 거경, 요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감정을 좀 받아야 돼요. 궁리, 역행, 요 왜 거경이라는 걸 굳이 하려고 하냐. 이건 기본적으로 유교가 불교에서 배운 참선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선으로 이용을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유교는 그 본래 용어는 궁경이라고는 하늘을 향해서 받든다고는 신을 받든다라고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거는 바로 신앙이 들어있어요.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기도 자체 좌선하고 있는 것만 선이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는 것도 선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궁리는 거의 같아요. 우리는 연구 그러죠. 요거는 거의 내용이 같아요. 리를 연구하는데 리만 연구한 게 아니잖아요. 리 사리를 연구하잖아요. 그 다음에 역행. 요 역행은 정의불의가 우리 조 교수님 같으면 이해가 강하게 나오실 판이에요. 그리고 보은의 대요 강조하신 분들은 거의 그 속에 들어있어요, 사실은. 요거는 정의불의 정도가 아니라 사은, 보은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취사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도 실지기도를 하는 거예요. 실지기도 자체가 역행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삼대력을 얘기하거나 사막 공부를 할 때 보면 사은을 취사에다 집어 넣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소태자님께서. 이론상 서원문에도 사은을 설명하지는 않아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들은 법신불 이론상을 채받아서 견성, 양성, 솔성하자 주로 그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막 쪽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실은 이 역행에는 사막 수행의 수행만이 아니라 사은 실천행까지가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제가 나중에 사막 할 때에는 거경, 궁리, 역행 이 부분을 상당히 한번 강조를 하랍니다. 그때 이제 조금 의견을 달리 하셔도 좋아요. 왜냐하면 달리 함으로써 서로 주고받고 그런 내용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거를 유교에서는 인의예지라고 하는 노력으로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는. 불교에서는 이걸 총체적으로 모아놓은 것이 6바라밀, 조금 더 나가면 10바라밀입니다. 10바라밀, 6바라밀을 줄이면은 3대력이에요. 사막공부예요, 사실은. 불교도. 그래서 요 사막 갈 때에도 요 유교도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목표는 뭐냐? 법신 합일. 이게 이 힌두로 가면은 버마일이죠. 기독교도 이게 있어요, 실은.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 된다는 말은 싫어해. 근데 요즘 유럽의 기독교는 인도라든지 불교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여기 법사님이 보이는데, 법사님의 경우도 우리 법신부를 신으로 보면 뭐가 안 되냐라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기독교인들은 그런 식으로 봐요, 지금. 자, 아무튼 요런 의미에서 천지은을 보다 심화 확장하려고 할 때에 GPT한테 물어봤더니 주로 GPT로서의 대답을 하지만, 제가 그 전에 했었던 내용은 합리 수준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초합리까지 하는 대령, 정령이라고 하는 네오 애니미즘 또는 자연재해, 천재지변 이런 것들마저도 아마 지금도 충청도에서 크게 물난리가 났다고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오송역에서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참사한 분들을 불러서 그분들을 위로하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 지금 국가에서는. 그러고 제일 여기서 이제 논란에, 이것은 우리가 거기 알아서 뭐 합니까 할지 몰라도 지구 중심의 생명 이해만이 아니라 전 우주로 확장되는 생명 문제, 이게 지금 오법사님하고도 지금 토의를 해야 할 내용입니다. 생명이란 것은 지구에만 있냐, 우주로까지 가냐, 아니면 우주 정도가 아니라 법신까지 가느냐 하는 그 문제도 지금 법사님하고는 상당히 의견을 주고받을 내용이 있습니다. 그 특히 성주계곡 문제가 변이품에 보면은 지금 소천소지하고 해서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천지은 할 때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국사님이 자꾸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데, SDG라고 하는 선진국 중심에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인류가 멸망한다 해서 바다에 깔아앉는 섬들 나라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문제, 기후 환경들과 연계지어서, 특히 원불교는 비교적 이게 잘하고 있는데, 어느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잘하는데 깊이 있는 교학적 체계에서는 훨씬 더 연구를 해야 돼요. 불교학자들이 연구하거나 힌두인들이 연구한 것도 많이 우리는 뒤져요, 사실은. 그리고 늘 이 부분, 보은의 대요로서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 천지팔도에서는 천지은이니까 응용무렴을 제대로 살려내려면 만물화육이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성을, 저는 이걸 보고 본질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냥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유기물적인 생명이 아니라 본질적인 생명이다, 그죠? 그런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이것도 지금 토론이 좀 아직도 이제 그때도 이제 원사님도 지금 문제제기 하신다고 했죠. 체와 용 관계가 과연 이거 어떻게 볼 거냐. 도체, 덕용으로 현재는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생명 문제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본질 생명이라고는. 그래서 사은을 설명은 사실은 여기서부터 하는 게 좋아요. 천지은은 보이지 않는, 보이는 형이상적이고 형이학적인 생명 전체를 말하고, 부모는 특히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육체와 정신을 살려주시는 어떤 그런 측면. 그러면은 동포는 뭐냐? 종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횡적으로 살려주신 상부, 상조, 이게 홍익인간 의미입니다. 그리고 법률도 그러기 위한 법도 질서. 그러니까 이 생명이란 용어에는 법신, 화신 수준만 있는 게 아니라
법보화 의미가 다 포함된 생명관을 전개해야 하는데 지금 원불교학과 박사 논문이 이게 많아요. 지금 그 생명관 얘기하는데 주로 이 화신 수준에서 생명을 다뤄요. 여기까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이제 발표할 때 제가 가끔 들어가거든요. 그 요런 문제들이 특히 여기서는 좀 다룰 수 있지 않냐. 천지와 법신부의 관계. 천지와 법신부는 이 천지는 법신부의 하위 개념이냐. 하위 개념이기는 해요. 기세관으로 보면. 그러나 그 입법천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부로 하나도 차원이 안 떨어져요. 요게 화현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법신불 그 자체하고도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좀 되어졌으면 하는 그 부분이 이런 문제가 토론거리가 지금 남았습니다. 자, 또 제가 이제 길게 지금 한 꼴이 됐는데, 자, 그래서 요 문제가 천지은을 마무리 지을 때 그 상당히 토론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만은 이걸 볼 때 그걸 왜 그렇게 골치 아프게 복잡하게 깊이까지 들어갑니까 할 때에는 오늘 제기하고 싶었던 교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서해바다에 가면 수평선에 가면 교리가 똑같아요. 근데 아는 사람들은 저기쯤 가면 깊은 곳, 저기까지 가면은 심해, 저기까지 가면은 얕은 물고기들이 사는 것 해가지고 그걸 다 알아요. 교리와 깊이와 폭과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것이 같은 이론상이라도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것은 창문을 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고 어떤 것은 기초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어떤 것은 기둥을 대들보를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교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야 하는 것이 가장 기초의 대들보는 법신불 이론상입니다. 그러고 그 위에 이제 대들보로 쓸 건가 아니면 기둥으로 쓸 건가 내기둥으로 쓸 건가 이런 것들이 사은이라든지 사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그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은 같은 이론상의 진리도 초등학생이 받아들일 때는 그 수준에 맞게 해야 하고 중학생, 대학원생이 할 때는 거기에 맞는 교리설법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중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인도에서는 이게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인도도 나중에 보니까 용수의 석가모니 당대의 초기 교판, 그 다음에 용수 때의 교판, 그 다음에 무착세친이 나왔을 때의 교판, 또는 그 중간에 열애장들이 나왔을 때의 교판, 이런 것들이 얘기되다가 중국에 오니까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뭐 차례도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이 소승이 먼저 들어오기도 하고 무엇이 늦게 들어오기도 하고 이래서 교법을 어느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해가지고 교판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상판석이라고 그래요. 이 교판 또는 교상, 교법의 모습입니다. 똑같지가 않아요. 깊이와 높낮이가 달라요. 그것을 판단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판에는 꼭 그 중국에서 불교가 높낮이가 막 섞여서 오는 것 하듯이 그게 아니라 우리는 상당히 정리가 됐어요. 사실은 대종사님 당대 하셨고 그분이 계셨으니까. 그런데도 우리 교법도 일기법하고 유무렴 대조하고 또는 그 성리 다루는 것하고 이런 것들하고 다 차원이 달라요. 그때그때 하는 게 다르거든요. 필요 용도가 다르고. 그런 의미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법화경에서 나오는 58교가 있습니다. 요 58교는 들어쓰셨을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수준.
그 다음에 반야가 나오는데 반야 이전에 설명하신 것이 있어요. 요거 아함을 한 12년간 설법하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8년간을 방등을 8년간 설법하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21년간을 반야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반야가 반야는 공사상이에요. 그런데 공이 목표가 아니라 법화가 가장 마지막에서 법화 열반이 우팔년 해가지고 8년을 해서 그 5단계 설명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화엄을 하셨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 이 사람들이. 그럼 지금 원불교 교리도 제가 자꾸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화엄 쪽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원사님이 그렇게만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듣겠어. 조금 다른 분들도 알아듣는 얘기도 좀 해야지. 이제 하시는 얘기가 바로 그 지적이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요 부분이 또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업감염기설부터 설명하는 내용이 아함 수준이에요. 요게 지금 소승불교 해가지고 남방불교로 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방등경이라 해가지고 열애장도 들어가고 그 유마도 들어가고 여러 경전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보다 이제 반야가 가면서는 그 모든 것을 전부 공사상으로 일관시켜버려요. 일체개공. 그래서 불교인들은 선승들은 모든 게 공 그래요. 근데 원불교도 그 영향을 받았어. 우주만유요 본원이요 본체 그 자리는 진공이다가 원불교의 본원 본성자리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이건 불교를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이 불교는 공불교요 끝나요. 근데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보면 공마저도 공하다 해서 공력공 그래버려요. 특히 그게 기신론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요 다음에 제대로 된 것이 법화가 나와요. 그런데 이 법화 열반은 실은 어디하고 연결되냐? 그럼 화엄은 어디로 가버렸거든요? 화엄은 그럼 어떻게 됐소? 처음에 깨치고 나셔서 석가모니가 깨달은 분상에서 화엄을 설법하셨어요. 근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걸음마부터 시킨 것이 아함시. 그 다음에 중등학교, 고등학교에서 맞춰서 한 것이 방등. 그 다음에 대학에서 하는 것이 반야 해가지고 이 반야를 제일 많이 해버려요. 그 다음에 반야 넘어서서 법화 열반으로 끝을 내요.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석가모니가 깨달아서 하셨던 화엄은 어디 갔소? 그랬더니 화엄은 이 수준으로 같애 해가지고 이 오시교판을 합니다. 요게 이제 화엄종에서는 그것을 나름대로 5단계로 또 나눠버려요. 요거는 원효 얘기고, 화엄에서는 소승교 그래버려요. 그러니까 그 원시불교 교리 설명이 주로 소승교 수준이에요. 초기불교예요, 여기가. 삼장불교라고 그래요. 율법, 경률론 해가지고. 여기는 대승초기요. 대승초기는 공사상이 주로 나옵니다. 여기 공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공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대승종교로 가면은 열애장 불성이 강조되는 기신론 또는 승만경 요런 것들, 사실은 열반경도 여기 속해요, 사실은. 근데 열반경은 여기까지 그냥 올려버리더라고, 법화에서는. 그 다음에 대승원교 해가지고 화엄이 요 단계도 넘어섰다. 최고의 설법이다. 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대승원교하고 일승원교가 서로 나눔이라면은 이거는 이제 화엄 쪽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대승별교일까, 여기가? 대승별교? 예,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대승원교. 그러면, 원불교에서 교리 설명은 지금 어떻게 주로 하고 있냐?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가서 보여드렸던 진공요의와 공정정지를 중심으로 이론사항에 관한 논문이 박사 논문이 올라왔다. 근데 거기서
본체가 진공이고 현상이 묘이고를 중심으로 한 설명은 그건 화음 수준에서 설명해요. 그리고 화음이거나 조사선 수준이에요. 조사선 도리로 가면은 깡패도 부처예요. 똥도 부처고. 그런데 열애장 계통에 가면 불처일 가능성이 숨어 있다. 그 가능성을 키워내야 한다라고 하는 요게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그게 우리는 섞여 있어요. 그런 문제에서 지금 박사 논문마저도 이것이 혼선이 되면서 지금 하고 있어서 그 교판이라는 문제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 입장에서 우리 교법을 보니까 소태사님의 교판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다가 말았는데, 소태사님의 교법은 교판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 교의품 1장에 있습니다. 이때 교판은 불교 내에서의 서로 등차를 나누는 교판이 아니에요. 불교는 왜냐하면 같은 석가모니의 설법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 해가지고 5단계로 나눠서 특히 이 화엄이 잘한 거거든요. 그랬는데 소태사님은 우리 교법은 당신이 직접 설법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이 안 하시고, 교의품 1장에 보면 불가에서는 우주만유 형상 없는 도를 중심으로 해서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을 얘기하시고 전미개호에 노력하셨다. 이렇게 불교라는 교판을 그렇게 내려요. 그러면 유교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게, 유교는 형상 없는 도가 아니라 형상 있는 도가 중심이 되죠. 유교는 이거 하다가 지금 시간이 돼가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교법은 삼강오륜이요. 그리고 그들이 할 일은 뭐냐? 인의예지 또는 수신제가 치국평, 수신치행에 대한 말씀이 유교다고요. 그리고 도가라고도 합니다만 우리나라 사상하고 연결지으면 선가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선가는 무유자연의 도를 중심으로 하고 양성법에 초점을, 양성에 관한 요 교법은 주로 양성법이고, 그들에게는 청정무의의 도를 깨달도록 하는 그것을 요점을 두셨다. 그러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안 하셨는데도 실은 이 양반 법문 내용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고유신앙이 꼭 들어 있습니다. 요게 천지신명에 들어와요. 바로 요 부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이거는 요게 단군사상 그쪽하고 홍익인간 쪽하고 연결이 됩니다. 거기다가 제가 여기다가 꼭 중요하다라고 하는 교파는 소태사님이 여기까지는 말씀하셨어요. 선가까지. 근데 힌두 교판을 꼭 집어넣어야 돼요. 힌두에서 이해견은 본체계와 현상계에 관한해서 그 본체계 현상계를 종합해서 설명하기를 사트 치트 안 한다예요. 삼속성으로. 그러고도 또 여기다가 제가 지난번에 이론상 할 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이 서양 종교, 기독교가 우리한테는 음으로 양으로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서양 종교 영향이 특히 신앙성을 보려면은 고유신앙에서 그 살려낼 수가 있어요. 근데 서양 종교나 중동 종교가 굉장히 이게 강해요. 그러고도 또 하나 더 첨부시킨 게 뭐냐? 현대과학이에요. 요게 현대과학, 현대심리학.
요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자라는 게 세계 트렌드예요. 지금 보니까 통일장 하듯이 통합, 통섭. 그래서 제가 소태사님이 하시던 말씀을 이어서 원불교에서 교파는 이런 시금석으로 보여주셨다. 주로 종교 판석이에요. 교판 정도가 아니에요. 종판이에요. 소태사님께서는 종교 전체를 판석한 거예요. 그때 종교는 유불선이 아니라 우리나라 고유신앙, 힌두, 서양 중동 종교, 현대과학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해서 전체적인 속에서 그래서 원만무결한 종교를 의도하신 종판을 우리 소태사님께서는 종합적으로 하셨다라는 생각을 이 교판에서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를 조금 질문도 하시거나 평가도 조금 해주셨으면 싶네요. 세사님께서는 이 얘기를 하고 하더니 자기 얘기만 다 했다 지금 하실 텐데, 특히 요 뒷부분, 요 부분에 대해서 교판 내지 요 부분에 대해서 평가도 좀 해주시고 문제제기도 좀 신랄하게 문제제기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 말씀 잘 들었는데요. 예, 아까 교수님 말씀에 항상 느낍니다만 교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그 내면이랄까 또는 이론적 그걸 굉장히 폭넓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넓이로서 잘 받들고는 있습니다. 아까 한 말씀 올리면 저기 왜 거경국리 쪽에서요. 예, 거기에 하나 좀 옳은 말씀이신데 거기다 하나 첨가를 해야 될 게 뭐냐면 예, 그 생각 같아서는 예, 아까 말씀 중에 경자를 예, 신에 대한 공경심으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경자는 예, 만물을 볼 때 만물을 경하라 이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경할 때는 우리가 책을 하나 들었다 놓더라도 그 책을 공경스럽게 들고 놀 때 공경스럽게 놓는 것도 경입니다. 선생님, 조금 죄송한데, 예. 그거는 사막 들어갈 때 조금 그러니까 자세히 이제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에 이제 하고 지나셨기 때문에 예, 예. 그 중요한 부분이에요. 경은 우리 상시 응용주의상 제1조에 보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거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처처불상사사불공을 그 이조 시대에 나왔던 그야말로 우리 유가에서 나온 그 말과 우리 원불교는 동의하다. 처처불상사사불공. 이제 그런 의미에서 거기다가도 하나 첨가를 해 주시면 좋겠고, 예, 즉 거경국리 쪽으로만 자꾸 중요하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원불교에서 이야기한 거기에 많은 말씀이 계시는데도 우리가 지금 원불교 교도로서 이 공부를 하고 있지만 이 근본 뿌리가 작고 근본 뿌리를 향해서 줄기와 가지가 좀 선생님 미안한데, 예. 다음 시간에 그걸 해주신 게 꼭 좋겠어요. 그 사막 할 아니 때.
지금 이제 혹은 넘어가십시다. 그냥 제가 지금 아니, 강의를 그러면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제가 정신수양할 때 거경이라는 내용을 아주 연결시켜서 지금 강조를 할 생각이니까, 아까 그때, 교수님께서 예, 지금 쭉 강의를 하고 계시는 동안에 그게 예. 나와서 제가 느낌이 있어서 예, 알아셨어요. 읽고 그러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킵해 놓으셨다가 정신수양할 때에 그 부분을 꼭 언급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 이제 거경 국리 하나만 부각시키시고, 예, 우리는 적어도 그 유교, 불교, 선교를 좀 공부해 가면서 우리 원불교에서는 변호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이 부분을 원론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가지 줄기로 나갔다 이렇게 해서 해야 우리가 공부가 그러니까 되는 거고. 그때 가서 하시자니까 아니요, 지금은 이제 참고로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해야겠습니다라고 참고로 제시를 한 것이고, 그 사막이 그것이다라는 결론이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발제를 하신다고 하셨으니 예. 거기에 따르는 질문을 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거 겁니다. 잊어버리시지 말고 사막할 아니다, 때 저 기억 안 해요. 기억 안 하고 제가 아니 이제 그거 오늘 해야 한다니까 그거. 근데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예. 우리 원불교에서 공원정을 얘기를 아까 안 하셨다고 그랬던가? 원불교에서 정전에는 없어요. 공원정 얘기를 정전에는 없어요. 교의품 7장에 보면요. 아니 그건 대종경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대종경에 있죠. 그럼 뭐 어디에 우린 아니 대종경이나 정전에도 그게 들어가져야지. 정전을 거기다 맞춰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못해 보다들. 그러니까 정전과 대종경을 또 이제 성격 분석을 해야 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저는 어떤 대종사님 말씀 중에 있는 정전이나 대종경이나 정전이라는 어떤 것을 취사 선택을 하더라도 우리가 공부할 자료가 되고 깨달아가는 자료가 될 텐데 이게 정전에 있으니까 안 되고 대종경에 있으니까 되고 또 이런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은 조금 그렇게 어떨까 말씀드린 싶네요. 적은 없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종경에 있고 정전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매치시킬 거냐, 그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정전과 대종경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은 정전에 있고 성인의 말씀을 받들어야 된 것은 대종경에 많은 페이지수를 할애해서 있는데 이것이나 저것이나를 너무 구분해서 거기에 있지 않으면 없는 거다 원불교는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느니 없느니라고는 데다가 초점을 지금 두시는 게 아니라 교무들이나 교도님들이 이해를 하는데 대종경에는 공원정이 있는데 정전에는 공원정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어. 그래서 이것을 매치를 지금 못 시키고 뒤죽박죽인 상태가 돼 있어서 그 시도를 우리 공부에서는 해야 한다. 저는 그 얘기예요. 저는 알겠습니다. 좀 말씀 짧게 하겠는데 일단 지금 공부 방법을 자꾸 아까 연구하시고 그걸 고뇌하시는 모습을 얘기를 하셨었는데 일단 원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기존에 있는 종교들은 이런 형태로 설파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둘을 어떤 것을 현대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 것도 또한 그 공부법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 그래요. 이상- 예. 자, 그래서 오늘 특히 지금 부모원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원에 갈 시간이 많지가 않을 것 같으니까 교판 요 문제를 특히 지금 원사님하고 말씀하신 얘기도 그 문제가 됩니다. 교판이라고 하는 그 교법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를 하면은 대종경에 있건 정전에 있건 간에 요게 서로 매치가 상당히 할 수 있는 그 해석학이 나와야 돼요, 지금.
그래서 그런 시도를 해보기 위해서 거기에 굉장히 도움되는 것은 교판이라고 하는 불교의 교판, 교리를 얼마나 깊이와 얼마나 폭을 넓게 해서 보느냐에서 입체적으로 보는 문제가 교판이라는 것이 불교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소태사님은 불교 내의 교리에서의 깊이와 이것만이 아니라 종판을 하셨어요. 우리 소태사님께서는 불교 내의 교판 정도가 아니라 종교들을 통틀어서는 종판을 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구나.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유불선만 할 일이 아니에요. 그 양반이 말씀하실 미래로 내용을 보면 고유신앙이라든지 힌두라든지 중동 종교라든지 또는 현대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그래서 완전 무결한 회상을 만들고자 함이라고는 요 숙제가 우리한테 숙제로 명령으로 내려주신 문제겠구나 싶어서 제가 교판이라는 문제를 지금 제기를 한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데요. 아까 지금 그 공원정이 대종경 말씀만 있지 우리 정전에는 없다는 것이 이론상 서문 속에 공원정이 전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공원정이라는 어떤 언어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내용이 전부가 공원정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세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론상 진리에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이 정전에 없다고 하시느냐고요. 그쪽을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이 아직 없어요. 아니 우리 모두가 공부인이 해석을 연결을 해야지. 자, 이제 그러시고. 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이 말씀한 종판, 굉장히 저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행한 종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고려시대부터 계속 우리 한반도에 들어온 여러 종교들의 교류와 융합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고유 무교부터 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불교, 또 쭉 이어져 내려온 도교, 또 외부에서 들어온 유교,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특히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이런 그 종교 간의 교류와 융합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지요. 그런 흐름 속에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종판을 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특히 이제 이 개벽이라는 그 용어에서 동서양 종교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또 종교와 과학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그런 큰 흐름 속에서 종판을 행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태산 대종사 이후에 제자들이 처한 현실이 그 소태산 대종사의 종판으로 접근할 수 없는 시대적 제약이 있었고 또 제자들의 개인적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그 이후 이제 그 일제가 해태한 이후에 또 전개되는 그 흐름 속에서 과연 소태산의 종판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시대적 여건이 되었는가, 아니면은 제자들의 개인적인 역량이 있었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이제 그런 대목에서 교수님의 종판, 소태산 대종사께서 행한 종판의 문제는 결국은 이제 그 종판의 원래 모습대로 우리가 되돌아가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자, 혹시 또 다른 선생님? 이건 공동의 숙제예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불교 뭐 자료 몇 군데를 찾아서 지금 교판 설명을 지금 해봤는데, 그래도 불교의 깊이 있는 내용을 충분히 고려가 늘 되시는, 그 고문으로 지금 늘 해주시는 그 세사님께서 조금 교판이랄까, 또는 우리 교리를 어떻게 교판적으로 좀 봐야 하느냐, 요 문제를 조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세사님 조금 말씀해 세사님은 조금 이따 하셔도 좋은데, 다른 분 누구 봉사님 지금 있어요 없어요? 봉사님은 또 바빠서 나왔는지 모르니. 봉사님 원체 바쁘시더라고. 우리 이 교수님도 좋고, 세사님, 다른 분들 오시는데 지금 봉사님 없는 것 같으니까, 특히 세사님 그것도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최봉훈 있구만. 봉사님. 잠깐 뭐 다른 일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럴 것 같아. 그러면 어떤 세사님 말씀 좀 해주세요. 아, 예, 저도 잠깐 있다가 아, 그러셨어요? 조금, 예, 누가 와서, 예. 그 아까 교수님께서 교판 때 무교와 과학을 얘기를 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우리 교도분들은 유물선으로만 얘기를 하고 마시죠. 예. 그런데 무교를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그까지 아울러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 개교표도 새롭게 저희들이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행했던 그 중판의 그 넓이와 깊이에 현재 개교표가 다 그걸 담고 있는가, 저는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저도 아주 공감입니다. 예. 그것이 당대의 어떤 중요한 면을 짚은 캐치프레이즈는 되는데, 예. 총체적으로 하려면은 그걸 어떻게 더 의미 부여를 더해야 하나 하는 것이 우리 숙제예요. 근데 사실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개교 표어를 저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개교 동기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그 물질개벽, 정신개벽,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그거 굉장히 깊이 있게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예. 바로 오늘 좀 신선하게 종교 판석이다, 종판이라는 걸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 예.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음으로써 부학들이 참고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지금 또 누가 조금 와서 나갔다 와서 지금 왔는데, 예. 말씀은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 지금 우리가 이 공부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각자가 이제 의견을 서로 그렇게 나누고, 또 이렇게 각 교리에 대한 그 정리를 해 놓는 것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이 또 하나 되는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으면은, 제 말씀이 들리시나요? 예. 예. 예, 잘 들립니다. 네. 지금 이러한 공부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공부방의 공덕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은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법성계 강의할 때 정전을 가운데다 놓고 대승경전 6가지를 사다리꼴로 만들어서 가운데다 예, 놓고 거기다 점선을 전부 이었는데 예, 그걸 강의 중에 빼먹었어요. 근데 그 점선을 다 통해서 정전으로 통하는 표시를 해놓은 것이 어떤 경전에 있든지 그게 정전으로 다 통하는데 정전에서 우리가 그걸 그 말씀이 어느 말씀인지 예, 그거를 찾아내질 못한단 말이에요. 일반 교도들 입장에서 보면. 예, 그래서 제가 그 표를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 예, 예를 들면은 원불교는 삼신불 사상이 없다. 이 법신불만 있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경전에 그렇게 딱 표시를 삼신불이라는 언어를 써서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그렇게 여러 가지 융합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안 된 교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원불교에는 삼신불 사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 예, 근데 이제 그러한 이유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예,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생명 여러 가지 요인을 놓고 보는데 생명이라는 문제 하나만 놓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나머지 다 집어넣으면 복잡하니까. 우리 경전의 제 첫 머리에 나온단 말이야.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그 본원이 뭐냐 이거 말이야. 본원이. 또 두 번째는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그 시민은 또 뭐고 그 다음에는 일체 중생의 본소이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 가지로. 예, 그 이 세 가지가 뭐냐 이 말이야. 이것이 다 똑같이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본원에서 나온 생명.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거는 우주만유의 본원이며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그럼 일체 중생의 본성인 그 중생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이고 부모로부터 받기 전 생명이 뭐냐? 그게 우주만유의 본원이죠. 그럼 우주만유의 본원을 깨달아서 거듭 태어난 생명을 바로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그런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주만유의 본원은 법신청정 비로자나 버리고 그걸 선가용으로 하면 영전이다. 그래. 대령이다. 그래. 영전. 예, 예, 그걸 깨달아서 다시 거듭 태어난 생명을 우리는 그걸 필로스다 그래요. 히라보로는. 예, 지적 생명이다 이거죠. 그 다른 말로 하면 거기를 법전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법전 미타 대적광의 생명이다. 그럼 중생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받은 재불 일체 중생의 본성이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게 화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심전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심전. 그러니까 앞에 영전, 법전, 심전. 다른 말로 하면. 예, 이것이 바로 첫 대목서부터 다른 말로 하면 법신, 보신, 화신이 되는 거고. 화신을 우리가 라틴 말로 하면 비오스 그러잖아. 바이올로지다 이게. 생리학적 생명. 예, 두 번째는 깨달아서 다시 태어난 생명은 필로스, 지적 생명, 법전 미타다. 이게. 앞에 있는 건 원래 본원의 생명.
그러니까 그거는 로고스다 이거예요. 히란 말로 하면. 인도 말로 하면 달마지. 달마가야. 그러니까 예. 달마가야 법신, 보신, 화신. 영전, 법전, 심전.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것이 이해가 안 되다 보니까 원불교는 삼신사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는 뭘 더 이상 얘기를 진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교전에 이렇게 다 있다 이 말이야. 하나를 뒤져보면 이거를 이제 또 더 자세히 얘기하면 본원이라는 게 뭐냐? 본원은 네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이 본원, 이 종교라는 것은 전부 우주만유의 본원. 그 다음에 그 본원을 속에 들어있는 일체의 생명, 우리 중생의 생명이 뭐냐라는 것을 따지는 게 종교 아니겠어요, 형이 생각하기.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상은 항상 세 개의 측면에서 설명하게 돼 있다 이게. 이거 히랍에서도 똑같아요. 로고스, 필로스, 비오스. 그 이제 영어로 바뀌어서 바이올로지가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중국식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 된 거고 그 예. 인도 말로 들어가면 이제 또 달마가야, 응? 삼보보가야, 니르마나가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경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바로 이런 뜻도 있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우리 이제 교무님들의 역할이고 우리 제가들은 그대로 따라서 배우면 되는 거고 이렇게 돼 있지 않나. 이게 제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아주 좀 또 다른 면으로 새겨 들어야 할 내용인데 이론상 법신불 이론상을 불교에서 얘기한 교판적인 시각으로 입체 구조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거, 그 부분을 조금 좀 아직 말씀을 덜 하신 것 같아서. 다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입체적으로 이해를 한다. 예.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하나하나를 전부 공부를 해야 그것이 예. 종합적으로 나온다 이것이. 다시 예. 하나 더 설명을 좀 더 깊이 하면 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영전, 법전, 심전. 그러면 영전은 영이고 법전은 생명의 기운이니까 기고 예. 중생의 생명은 몸뚱아리하고 같이 사는 거니까 질이다 이거야. 그걸 영지. 또 영기질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달마, 로고스라는 생명체, 그 다음에 지적 생명체 필로스, 생리학적 생명체 비오스 이렇게 세 가지는 인도말로 하면 법신, 보신, 화신으로 볼 수 있고 예. 또 헌가로 하면 영전, 법전, 심전 이렇게 나누는데 그것이 바로 위에서는 그렇게 이론상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했다. 예. 그럼 그걸 또 더 입체적으로 들어가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그러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걸 한문으로 하면 법성원육 무이상이죠. 법성계에서 얘기한 대로 예. 대소유무 무이상이다 그 말이야. 법성에 생겨먹은 꼬라지가 대소유무로 돼 있다 이거야. 그것을 육상이라고 합니다. 예. 육상철학이라고. 예. 그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다. 그러면 그거를 그 자리를 보는 거를 우리가 공해탈이다. 아니 무상해탈이다 그러죠. 그 다음에 생멸거래에 변함이 없는 자리며 그걸 우리가 제법부동 본래적 그러잖아요. 법성계로 가면 본래적인 자리다. 그게 생멸이 없는 자리. 그 자리를 깨닫는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그 공해탈이라고 그러지. 그 공이고 그 다음에 무상해탈로 들어가면 그걸 우리가 원이다, 원광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공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밑에
뭐죠? 선악업보에 차별이 없다. 그 차별이 없다, 차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거를 우리가 무언해탈이다. 그래서 그 자리를 깨달으면 그걸 우리가 중정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예, 공원정이지. 예, 이게 한 자리에 다 들어있다 이게 공원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공부방에서 서로 토론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나중에 이런 교상 판석으로 이거를 정리하는 일은 바로 이게 우리가 이 공부 끝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교수님이나 우리 기획팀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이게 이때 여기 말씀이 바로 이거였다 하는 걸 하면 그 교도들이 이제 나중에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죠. 예,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자, 혹시,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이제 서로 논의된 내용에서 아까 원사님이 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놓치지 말고 꼭 다시 제기를 저도 하지만은 좀 다시 해주시면 좋겠고, 전체적인 얘기에서 혹시 더 다른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육조단경은 지금 언제 갈 거예요? 지금 하시겠는데? 근데도 일단은 여기 좀 고비를 넘기고 하자고들 하셨으니까. 말씀이 없으시다면 부모운으로 지금 넘어가기 위한 또 제안 중에 하나가 일단은 천지운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했던 거예요. 천지를 저는 무한 절대 만물 화육의 절대 생명이다라고 쪽으로 지금 보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천지는 법신부로 똑같아요. 그런데 천지가 혼자 그걸 다 하냐? 그 천지의 성격을 나눠 보니까 무한 절대 생명 작업을 1차적으로는 종적으로 설명을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자비, 희생, 화육하시는 부모 은성이더라고요. 그러면 종적으로만 그러느냐? 부모는 없어지면서 자식을 만들어내고 그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 죽어가고 하는 그 과정이야,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옆에를 보면은 종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횡적인 상부상조의 생명 작업이 없으면 손이 발하고 역할할 수도 없고 뇌가 우리 피부하고 서로 컨비네이션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하는 데서 이 상부상조 은성, 그 생명이란 용어에다 둔 겁니다, 지금. 그럼 법률은 뭐냐? 법률은도 무한한 법신불 천지의 절대 생명을 그러한 종적으로나 형적으로나 아무렇게나 전지전능 무소부재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는 게 그렇지 않아요. 법도 질서를 따르지 않고는 그 생명이 종으로도 행으로도 어떤 형태로도 유지될 수가 없어. 그래서 들여다보면 거기는 바로 호리도 불찰인 원리가 작용이 돼서 법도 질서로 진행되고 그 법도가 어그러질 때에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작업으로서 일어나서 암도 생기고 뭣도 생기고 전쟁도 생기고 막 한다 그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생명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주의 천지은이고 법신불이시더라. 그 각도에서 장행거가 부모를 볼 때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라는데 먼저 착안을 할 게 아니라 하늘이 부요 땅이 뭐다 그거예요. 근데 이건 장행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도 조 교수님도 자꾸 늘 그쪽에 관심 많으시던데 우리 문 선생님도 그러시고 우리나라 고유신앙이 그래요. 그리고 그 고유신앙이 실은 공자가 산동 사람이고 유교의 문화고
뭐 이게 국뽕같이 한국 위주로 제가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을 지금 만주라든지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도 지금 그 인류의 원류, 문화의 원류를 찾아갈 때에 한국 문화를 빼놓을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그것을 자료로서 우리한테 남겨준 사람이 천지부모라고는 요 내용을 특히 기철하게 아주 대가합니다. 천지부모라는 요 개념,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천지부모라고 하는 그걸 주장하고 천지부모와의 관계가 어떠느냐라고 설명을 했고, 이런 그것이 지니고 있는 특히 현대 교육에 있어서 크게 중요하대요. 이게 교육학 분야 쪽으로 올 때. 그래서 자연의 이치, 특히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범신론 또는 범죄신론, 그쪽과의 연계 작업에도 이게 서양으로 말하면 스피노자, 동양으로 말하자면 이 장행거, 이런 쪽이 아마 우리들 원불교의 부모은 사상에도 저의 아버지 노 누구, 어머니 양 누구누구, 그것이 초점이 아니라 그거예요. 물론 그것도 그 중에 하나죠. 요 점이 상당히 부모를 이해하는 데는 중요한 것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되어지면은 저 교학과 다닐 때 미혼모가 자식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가. 그런 부모도 부모입니까? 그리고 참 어렵게 부모를 처음부터 해준 가정들도 많지요. 근데 이게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은 요즘은 이혼 가정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서양에는 그게 좀 덜하더라고. 그리고 내 부모 아니라, 내 자식 아니라도 옆에서도 그 양아들 그 양자로 삼고, 뭐 물론 애를 자기 집 그 도구 삼기 위해서 들인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성을 들여서 키운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보다는 서양이 훨씬 앞장섰었어요. 그래서 타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서양에서는 일찍이 그 국가에서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장행거의 이 천지부모라고 하는 개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약간 좀 보태실 거 있으시면 보태시고, 또는 또 의문점으로 문제 제기하실 분은 하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부모운을 보다 더 깊이 있게 보는데 혹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그 점을 특히 좀 준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 내지 문제 제기. 지금 당장에는 안 떠오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부모운 할 때 먼저 딱 문제로 떠오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혹시 말씀 한두 번 정도 부모운에 대해서. 부모운을 공부할 때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나 낳아준 엄마 아버지,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게 아니고 언제 서로가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고, 예, 이게 삼세 인과로 볼 때는 예, 내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언제 예. 부모가 됐을지 모른다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함께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더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이 천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하나 더 얘기하면은, 천지를 보는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우선 천지가, 이 우주 만유가 법신불의 법성에 의해서 전부 생겨난 것이다라고
화엄 사상으로 보면은 예, 그거는 자연천지의 개념인 것이고 예, 동북아시아에서는 천지연기 아심정 할 때 그때의 천지는 동북아시아에서는 천지를 우주 만유의 본원으로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 절대 법신과 같은 자리로 그러죠. 보고 있다. 예,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공자의 사서삼경 중에 가장 높다는 대학이라는 곳의 첫 장이 예, 상강령 8조목을 얘기하는데 거기서 그 명덕, 그러죠. 예, 명덕을 설명할 때 예, 그때의 천지의 개념을 예. 정자가 해석해 놓은 걸 보면은 오,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주 만유의 본원이라는 그런 말을 딱 쓰지는 않지만 증자가, 정자가 예, 공자님의 말씀을 해석해 놨어요. 거기에서 예, 원전을 말씀드리면 명덕자는 인지소득호 천이니 이 허영불매하야 거기서 그렇게 나와요. 예, 예, 그러니까 그 허영불매란 말을 대선상사가 잘 쓰시잖아요. 근데 예, 그 인간의 본래의 명덕이 어디서 나왔냐? 천지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지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죠. 사서상경의 상강령 8조목에도 그러니까 동북아시아의 전통은 천지를 우주만유의 본원으로 봤다 이 말. 그래서 일념통천, 천지연기 아심병 이런 그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화엄에서는 그렇게 자연 천지로 봤다 이것이. 그리고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제 여러 가지 연마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꽤 됩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그리고 대종사님이 사언을 설명하실 때에는 우리가 설법을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방편설이 있고 여실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진리의 본체를 설명할 때는 여실설로 하지만은 중생들한테 편하게 잘 이해되기 위해서는 자연천지에 없어서는 안 될 그 은혜 공덕을 중심으로 해서 방편설로 사언을 설명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 다 알아듣기 쉽기 위해서 사언설을 본래는 방편설로 했지만 그 은혜의 본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불교 화엄도리로 말하면 법신불의 성품에서 나오는 법성성기다. 그러니까 원래 은이다 이 말이에요. 또 천지로 말하면 천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밝은 성품에서 나왔다. 그건 우리가 명덕이다 그러죠. 여기까지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대학을 보고 명덕을 설명해 주시는 어떤 저희 스승 한 분이 있었는데 밖에 계신 분이었거든요. 선생님한테 제가 유교 경전을 설명을 들었더라면 불교학을 전공할 게 아니라 유학을 전공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명덕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아예. 나가버려. 아까 만물화육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무한 절대의 생명성, 그게 바로 명덕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늘이라는 자체, 그 공자님 그 대학 중용 또는 뭐 논어 이런 데를 보면은 그게 편편히 숨어 있어요. 아까 원사님도 얘기 좀 하신 내용 중에 있었는데 경이라는 내용을 보면은 물물이 경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늘 아님이 없어. 전부 하늘을 섬기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내 눈앞에 나무로 있고 내 눈앞에 사람으로 있고 뭘로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유교의 근본 전체에 대한 신앙은 대단하구나, 저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렸을 때 한문 배우고 할 때는 몰랐어요. 뭐 성백효 씨가 하는 거 공부한다든지 요거 막 한문 공부하기 위해서 했던 그때는. 근데 이거를 깊이 있게 해석하는 분들 내용들은 여기에 그냥 탈무드가 다 들어있어요. 논어 가만히 보면. 예, 아주 세사님 고맙습니다. 다른 분 혹시 예, 저기 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연한데요. 예, 제가 평소에 생각해왔던 예, 부모 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혹시 이게 틀릴는지도 모릅니다. 예, 뭐냐면 우리가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설하셨잖아요. 예. 연 그 자체가 부모입니다. 여기 소리 좀 줄여라. 지금 누가 그러게 되는가? 수진이가 그러냐? 누가 그러냐? 자, 검사님 혹시 실타원님. 실타원님 음소거 해주세요. 실타원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예. 자, 말씀하세요, 네. 원사님. 예. 그 이제 연기법을 설하셨는데 예,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어지면 저것이 없어진다는 게 이제 연기법의 아마 통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평소에 생각해왔던 게 연 그 자체가 뭐고 기 자체가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한다면 연기법이 즉 부모의 관계와 태어남의 관계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요것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누가 우리 세사님이 조금 그래도 해주실까요? 그거 아주 멋쟁이 말씀입니다. 예, 멋쟁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연 자체가 부모인데 그 연이 부모 자궁을 연으로 해서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그 자궁을 제공한 사람을 부모라고 할 뿐이죠. 그렇죠. 그러나 근본은 연이 부모지. 이거 멋쟁이. 예, 맞아요. 예. 연기법이 즉 부모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예. 자, 혹시 이제 뭐 더 질문 없으시면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오늘은 뭐 그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부 방법, 그리고 서로 십시일반으로 많이 좀 노력하자 했고, 그리고 교상 판석에 대한 문제는 제가 하다가 보니까 교판 정도가 아니에요. 종판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교판 정도가 아니라. 거기까지 가려면은 진리를 어떻게 판단하냐는 진리판 문제니까 그건 계속 숙제로 삼을 북잡고, 그리고 천지은은 요 정도 해서 다음에 조금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부모운도 그 소강절이 장인거가 얘기했던 천지 부모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얘기가 되면서 다음 시간에는 동포은하고 법률은까지 해서 아마 함께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조 교수님, 원사님 다 반갑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네. 하십시오.